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건강 대기형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떠오르세요? 피부에 나타난 염증을 먼저 떠올리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천식, 비염, 치주염, 비만, 당뇨병, 치매, 우울증,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당신이 알고 있는 현대인의 모든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염증이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부터 당장 염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잘 알지 못해 노화와 내 몸의 기능 저하를 너무 당연시하게 되는 체내 염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이란 어떤 것일까요? 염증이란 인체의 면역작용을 말합니다. 파괴된 신체 조직은 면역 시스템이 응고시켜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독소를 빨아들여 해독하고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 충격으로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나요? 당연히 상처난 부위에 약과 반창고를 붙이며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몸 안에도 이러한 외부 충격 없이 스트레스와 가공된 식품 섭취만으로도 체내 조직이 상처와 같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된 염증 물질이 혈관 내에 떠다니게 되고 우리가 흔히 피떡이라 불리우는 플라크가 잘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피떡이 불리우는 플라크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근경색, 협심증, 뇌로 가면 뇌졸중, 코로 가게 되면 비염, 기도에 가면 쌓이면 천식, 그리고 혈관 내 한계점을 넘은 혈당으로 세포가 더 이상 당분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인슐린 저항증으로 당뇨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당뇨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평생 고칠 수 없는 질환적 특성도 있지만 만성염증의 동일한 질병적 특징인 혈관 내 쌓여가는 염증들이 신체 내의 어떤 장기에도 부작용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당뇨병 합병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당뇨병 합병증 무섭다는 것은 모두 다 잘 아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몸 안에 쌓인 염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아마도 건강검진은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때 혈액검사를 통해 CRP 수치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대부분 이 수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을 것입니다. 이 CRP 수치로 나의 체내의 염증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이전에 받고 잘 살펴보지 않았던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가 특별하게 높지 않다면 일반적인 피로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일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체내의 염증 정도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조사에서 CRP와 같은 만성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모든 암의 발병 확률 위험도 높았다고 하니 다른 검진 항목 결과에서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해당 지표와 함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보다 더 유용한 방법으로 당뇨병 검사에 사용되는 공복혈중 인슐린 농도를 통해 염증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농도가 높다고 하며 임상적으로 다른 검사에 비해 훨씬 더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혈액 검사를 통해 염증 정도를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염증이 쌓였을 경우 우리 몸에서는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염증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체내 염증 신호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즘 건망증이 많아졌다. 요즘 부쩍 생각이 느려져 빠른 판단이 어려우며 방금 했던 행동을 종종 잊어버리고 건망증이 심해졌다. 두 번째, 길을 걷거나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에서 동작이 느려지고 힘들다. 세 번째, 원인 모를 통증이 많아졌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진찰을 받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진통제에 자꾸 의존하는 횟수가 늘어가고 있다. 네 번째, 긍정적인 마음보다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 여섯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일상에서 많아졌다. 일곱 번째, 없던 비염이 생기고 밤에 코골이가 심해졌다.
8번째, 몸에 뾰루지가 많아지고 같은 자리에 또 나는 게 많아졌다. 9번째, 갑자기 뱃살이 불어나고 물만 먹어도 얼굴이 붓는 것 같다. 10번째, 한번 기침이 시작되면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고 병원에서 특별한 증상을 찾을 수 없다. 어떠신가요? 언뜻 보면 몸이 피곤해서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듯 생각했던 증상들이 사실은 염증으로 인해 신체의 중요한 기관들이 기능이 떨어져 생겨난 증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우리가 아는 주요 질병 90%의 원인이 될 만큼 만병의 근원인 바로 염증입니다. 그럼 이런 염증,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염증의 원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라며 보고 계시는 내용이 유익하시다면 주위에 가까운 분들에게 꼭 해당 영상 링크를 공유해 주시고 염증에 대한 경각심을 널리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쁜 체내 염증이지만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런 염증만을 치료해 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병원은 염증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염증이 발생하는 원리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도 염증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 체내 염증의 문제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을 위해 비싸고 좋은 영양제를 찾기보다 이후에 말씀드릴 방법들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염증이 발생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 안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촉발시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중 불포화 지방산과 트랜스 지방 섭취입니다. 식용유의 오메가6 지방산은 어느 정도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되면 오메가6 지방산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염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한 식용유는 다중 불포화 지방으로 이루어진 기름으로 몸에 섭취 시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는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적인 염증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 지방.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유통상 편의를 위해 액체 상태의 지방을 고체 상태로 인위적으로 가공한 마가린과 쇼티닌과 같은 지방산을 말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CRP 검사 수치를 높여주는 식품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시간 앉는 생활 습관입니다. 현대 사회에는 하루 평균 10시간을 앉아서 보내는데 오래 의자에 앉아 있을수록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몸에서 에너지를 보내는 활동이 떨어져 혈관에 당이 넘치고 다 흡수하지 못한 당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현대인의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며 중증도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당뇨병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흡연과 미세먼지 흡입입니다.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과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이 몸속으로 들어오거나 첨가물이 든 음식을 먹을 경우 몸속에서 제거하기 위해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체내 염증의 위험성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생활습관 방법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꼭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습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시간 의자에 앉을 시 50분이라고 10분 동안 일어나 활동하기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당뇨병 위험이 9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하루 3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50분마다 자리에 일어나 스트레칭과 가벼운 산책, 걷기, 계단 오르기와 같은 활동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루 50분 빨리 걷기, 10분 스쿼트 하기입니다. 뱃살의 내장 지방에는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칸6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장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숨이 찰 정도의 가쁜 걷기 운동을 하루에 5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자극하면 항염증 성분인 마이오카인이 분비되어 좋다고 합니다. 이 마이오카인은 근육 내부의 인슐린 민감성과 포도당 사용을 증가시키고 지방세포의 지방 분리와 골격근 내의 지방 연소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분비와 작용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리얼한 음식 섭취하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잘못된 음식 섭취는 운동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몸에 안 좋은 식품이 만들어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이겨낼 만큼 충분한 마이토카인이 생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한데 가짜로 이루어진 식품을 멀리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공식품 중에는 식용유와 트랜스지방, 방부제, 정제당 등 합성 첨가제로 이루어진 식품이 많습니다. 식단을 가능한 항염증성이 되도록 가공되지 않는 순수 식품 자체를 조리해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동물성 오메가3 지방과 같은 연어, 생선 또는 크릴 오일과 같은 기름진 생선과 녹색 잎 야채, 블루베리, 마늘, 허브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과 목욕하기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몸을 이완시키고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를 줄여 염증 물질 분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데 명상이나 목욕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40도 정도 욕조에서 하루 20분 이상 반신욕을 습관화하고 10분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스크하고 금연하기입니다. 미세먼지나 니코틴, 가공식품, 화학첨가물 같은 오염물질이 혈액으로 들어오면 이를 해독하기 위해 온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하고 흡연자는 반드시 금연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인 염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본 생활습관부터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처음은 번거롭고 어렵겠지만 미래에 발병할 질병을 미리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눌러주시길 바라며 주변에 해당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 대기업은 우후죽순처럼 퍼져 있는 건강 정보를 검증하여 신뢰성 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 건강과 행복을 구독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